네, 여러분, 제가 매일 시황만 전해드리는 걸 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주제들을 좀 던져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알트코인이 언제 상승하게 되며 언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의 저자 박 작가입니다. 네, 저는 7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지금 이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한 2,000분 넘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 중인데요. 혼자서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들은 커뮤니티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미국 금융주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였던 이 다우 지수도 오랜만에 1.2%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 나스닥은 0.39%로 좀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별 주식의 분위기들도 보시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주식들은 좀 원만하게 어제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우려와는 다르게 좀 시장이 블랙 먼데이가 아니라 굉장히 좀 밝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28K를 찍고 나서요.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이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28K를 뚫고 올라가서 굉장히 또 지지를 단단하게 다져야지 앞으로 30K, 32K, 35K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FOMC에서 금리 발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많은 이 투자 주체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36% 하락을 했는데요. 뭐 다른 알트코인에 비하면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4% 이상, 그리고 에이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다 4% 이상 하락을 했죠. 자, 이걸 보시면 비트코인은 상승할 땐 더 많이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 더 적게 하락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 시장의 거품이 크지 않고 좀 완만하게 이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요. 전날 47.44에서 오히려 47.80으로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가격은 지지부진했지만 이 투자자들의 탐욕은 근래 들어서 가장 높아진 66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70을 경계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70을 넘기면요, 이 탐욕의 수준이 좀 상당히 높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투자를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CVD 지표 한번 보시면요. 현재, 자, 여기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요 밑에서 이제 또 매수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가격이 어디로 튈지를, 자, 이제 이번 금리 발표와 함께 어디로 갈지 요 향방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고래들의 움직임도 보시면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가 이제 요 시점에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아마도 이제 홀딩을 하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두 번째인 이 보라색 고래는 반면에 이제 좀 더 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고래 움직임들을요, 계속해서 관찰하시면서 정말 큰 폭의 움직임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장은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지만요. 여전히 이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올해 경기 침체 오는가?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더 큰 위험이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 이 은행 사태가요. 지금 유동성을 통해서 좀 틀어막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댐의 균열을 손가락으로 막는 약간 그런 그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 이 하락한 이 신뢰도가 하락한 상태에서 만약에 조금의 트리거만 발생을 해도요. 대규모 뱅크런이 언제든 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SVB라든지 아니면 시그니처 뱅크, 실버게이트 같은 그런 정도의 은행들이 비슷한 위험에 좀 빠져 있는 은행들이 한 190개 가까이 된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요. 단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지금 짐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대비를 하고 시장이 굉장히 큰 변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할 때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는 걸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걸 멈춰야 한다라는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결국은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멈추는 것이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아직까지 물가가 다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의 역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은 훨씬 더 또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금융 위기에다가 금융 시스템 위기에다가 이제 물가 위기까지 같이 덮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연준은 굉장히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데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번 FOMC에서는요, 아마 25bp 인상이 거의 유력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블랙아웃 기간인데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제 25bp가 지금 73.8%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아마도 25bp가 거의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동결이 된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이 비트코인에게는 엄청나게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기사를 블룸버그에서 냈습니다. 3만 달러를 이제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요, 이제 암호화폐가 굉장히 그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좀 중요한 기로에 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25bp 인상을 하더라도요,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굳건하고요. 이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요, 암호화폐 상승과 더불어서 분산금융, 즉 디파이에 대한 존재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이 이제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계속해서 탈중앙화 금융들도 그 어떤 존재감들을 늘려나갈 것이다. 이런 해석인 거죠. 자, 코인베이스에서도 이 은행 위기가 암호화폐 시장을 더 강화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은 올해 주요 자산 전체 중에서 리스크 조정 연간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가장 높지만 이게 리스크 해지 측면을 갖다 고려했을 때도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큰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향후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의 어떤 존재감들이나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이유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알트코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제가 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오늘 다 끝내지 않고요. 제가 또 2부, 3부 나눠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하니까 비트코인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된 프로젝트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택스를 조금 지켜보셔야 돼요. 이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발된 레이어 2 프로젝트. 자, 사실은 레이어 2, 엄밀하게는 레이어 2라기보다는 뭐 레이어 1.5 정도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요,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동반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스택스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보시면은 굉장히 좀 뜨겁게 사랑을 받았다가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크게 상승하는 이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과 맞춰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스택스는 앞으로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프로젝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드려야 됩니다. 자, 보면은 알트코인 투자 패턴을 잘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 기능과 용도를 전혀 모른 채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왜 투자를 하냐면 특정한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뭐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언급되면은 그냥 큰 고민 없이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들이 나중에 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더 단기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면은 제가 저 사람이 추천했는데, 자, 이렇게 되는 패턴들, 굉장히 좋지 못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투자를 하실 때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타이밍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알트코인은 굉장히 극소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제가 아까 제가 또 언급을 드렸지만 알트코인 영상을 다시 만들어 드릴 텐데, 그러면 이 알트코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어떤 거냐?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좀 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요즘에 커뮤니티에서 이 알트코인 투자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사실 저는 뭐 지금 알트코인에 굳이 투자해야 되느냐 좀 이런 입장이에요. 어차피 뭐 때 되면 오를 코인들인데 지금 미리 투자를 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크고 작은 조정을 거치겠지만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되는 그림들, 큰 추세에서는 상승을 하는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면요, 전혀 그 불장까지 상승을 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금 대비 7, 80%, 그 이상의 하락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를 좀 말리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이 코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100% 확신이 있다. 그러면 투자하시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긴가민가 이 코인 잘 될까요? 뭐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한다는 건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코인의 어떤 투자 패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보시면 과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막 7, 80% 훨씬 더 넘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비트코인 말고는 특별하게 다른 코인 투자할 만한 게 없었으니까. 자, 근데 이더리움이 등장하면서 메이저 레이어 1 코인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이 도미넌스는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47% 정도에 머물고 있죠. 자, 그러다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쫙 치솟아 오를 때가 있어요. 자, 이때가 바로 언제냐? 비트코인 대세장이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 자, 이 시점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걸 보시려면은 이제 같이 확인하셔야 될 게, 시가총액이거든요. 자,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하는데 오히려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이때 불장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확한 그 타이밍은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미넌스도 상승을 하고, 알트코인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횡보하겠죠. 자, 이걸 이제 흡성대법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때가 바로 비트코인 대세장인 거예요. 저희 대세장이 지나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를 하고 도미넌스가 오히려 하락을 합니다. 네, 요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이때 바로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자, 하락을 하는데 시가총액은 상승을 하니까 알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이때가 바로 알트코인 대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도미넌스는 상승하고 알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 불장이 끝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왜 상승하는가? 네, 이유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더 적게 하락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만큼 비트코인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럼 요 세 가지 타이밍에서 우리는 이 알트코인을 언제 투자할지에 대한 타이밍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무조건 비트코인이 먼저 달려가야 됩니다. 자, 지금도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정도의 어떤 상승으로는 안 되고요. 이보다는 훨씬 더 과거에는 큰 상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따라오느냐? 바로 이더리움. 네, 이 다른 알트코인과 좀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대우 자체가 다르죠. 이더리움이 뜨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라지캡, 굉장히 상위권 큰 코인들, 큰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잡 알트코인까지 내려오는 알트 시즌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거의 이때는요, 돈을 넣으면 뭐 다 돈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자금들을 옮기면서 이렇게 투자라는 전략들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흐름들 자체가 이제 그때는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 많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알트코인을 투자하실 때는요, 이런 패턴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호재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30K에 도달하고 나면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제 미국 당국이라든지 이 중앙 정부들이요, 암호화폐를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백악관 고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암호화폐 기업의 해외 진출은 미국 국가 안보 목표에 반한다. 이런 식으로 좀 엉뚱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외신들은 미국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이 암호화폐 기업 사용 가능한 뱅킹 포트가 사라진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은행들이 위기가 생기면요, 단기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줄 만한 그런 포트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암호화폐의 어떤 상승에 좀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규제기관이 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는요, 이렇게 올해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은 금리죠.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금리를 동결 혹은 금리 인하에 나서면요, 이 위험 자산 시장이 굉장히 회복이 되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히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에요. 경기 침체 플러스 인플레이션이 함께 와버리게 되면요, 자, 올해 내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때는 대다수의 위험 자산은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낮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암호화폐 업계의 어떤 기술 발전이 이어져서요, 적용 사례들이 증가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리고 국제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구축이 되면요, 업계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다? 굉장히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좋다는 쪽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알트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에
완전히 풀 영상으로 다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